인생은 한 권의 책과도 같습니다. 각 장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지나온 페이지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하는 시기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은 단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4가지 중요한 인생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기.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처럼 시간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은 노후를 평화롭게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적 쇠퇴와 그 수용 과정. 자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봄에 피어난 꽃은 여름의 더위 속에서 절정에 달하고 가을이 되면 서서히 지며 겨울의 추위 속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활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은 점차 느려지고 예전처럼 기운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적인 능력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눈이 흐릿해지고 무릎이 아프며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또 다른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신체적 쇠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7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생 동안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즐기며 활기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처럼 가벼운 걸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격렬한 운동 대신 요가와 명상 같은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활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생활 속도에 맞는 활동을 즐기면서도 여전히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저마다의 색을 입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스스로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나뭇잎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음의 활력이나 에너지를 자랑하지 않지만 대신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쇠퇴가 아닌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찾아오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노후의 중요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기억력의 감소, 사고력의 느려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받아들이기.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맞이해야 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우리는 점점 죽음을 가까이서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지만 이를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서를 작성하거나 장례 절차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노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는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처 풀지 못한 갈등을 해소하며 마지막까지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80대 중반의 나이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가족들과의 갈등을 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죽음이 다가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은 하나의 큰 강물이고 죽음은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처럼 죽음은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과정입니다. 의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떠나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인연은 저절로 맺어지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인연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후에는 자녀들이 자립하여 떠나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그들의 독립을 축하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 부부는 세 자녀를 키워오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서 집을 떠나자 이 씨 부부는 처음으로 집이 너무나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떠나간 후의 허전함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빈둥지 증후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곧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그들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에도 이 씨 부부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멀리 이사 가거나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동호회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너무나도 허전하게 느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김 씨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동네의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과거의 인연을 떠나보내는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연은 바람처럼 불쑥 다가오기도 하고 물처럼 조용히 흘러 떠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떠나보내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나간 인연들은 추억으로 남지만 새로운 인연들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때 새로운 인연은 불쑥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목표와 가치 찾기.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노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일상적인 업무나 가족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에서 얻었던 성취감이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자신만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 혹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습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삶의 활력을 느끼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깊이 있는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65세의 나이로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갑작스럽게 자유로워진 시간이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꿈이었던 작가가 되는 길을 다시금 탐색하게 되었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는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늦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삶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때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후에 찾아오는 변화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인생의 또 다른 풍요로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 말처럼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변화하고 삶의 의미가 재정립되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나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 도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